조병과 신세계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목요일 6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요. 사실 지난 주말에 그 이태원 그 참사가 있어서 저희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크도 사실은 없어요. 네, 그냥 물만 놓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도 오늘 뭐 질문 올려주신 거나 이제 또 스토리에 질문 주신 거 저희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 같이 이제 자리한 변호사는 우리 김주연 변호사입니다. 본인 소개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로의 김주연 변호사입니다. 네, 스토리 질문 중에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사실혼이신 것 같아요. 사실혼이신데, 이제 상대방한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데, 당연히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네,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토리 질문 중에 혹시 협의 이혼했는데 협의 이혼서 내용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주연 변호사? 협의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것들을 안 따르셨다라는 것 같은데 그 협의 이혼 하실 때 협의 이혼 각서를 작성을 하시고 공증을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별도로 또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이행을 안 했을까? 양육비를 이행을 안 했다면 또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행 명령이라든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 조서라고 이제 만들어주는데요. 그거는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이제 협의 이혼서 내용이 지금 우리 김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증으로 돼 있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공증을 받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공증과 인증을 잘 구별을 못 하세요. 공증 사무실에 가서 인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인증을 마치 공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인증은 비용 한 10,000원 정도 드리고 하는 거고 공증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십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인증은 그냥 확인 차원이고 공증은 이제 집행력이 있다는 건데 이제 바로 그냥 이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증 서류가 아니고 그냥 합의서만 작성하신 거면은 이거에 대해서 약정금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혼할 때 양육비 안 받는다고 하고 협의 이혼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라면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이어서 사정 변경, 경제적인 사정이 처음에는 양육자가 경제적 사정이 역력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기에 좀 부적절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런 사정 변경을 반영을 해서 양육비 청구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래 이제 양육비 안 받기로 약속하면 못 받는 게 맞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이후에 이제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게 재산을 많이 받았다던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거는 반영이 됩니다. 재혼 가정 자녀 성인이고 4살 때부터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고생하시면서 저 키우셨는데 만약에 제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부양비 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는 거죠. 부양비를 양육비보다 많이 부담해야 할까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분이 걱정되는 거는 이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후에 아버지한테 부양료 청구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가능한 일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도 과거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는 명확하게 나오는데 부양료는 사실 부양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버님께서
건강이 많이 위독해서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네. 네, 부양료 청구보다는 오히려 양육비 소송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제 부양료는 부모에 대한 부양료는 이제 양육비보다는 훨씬 약간 적게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분이 성인이세요. 4살 때부터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4살 때 이혼하셨을 때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합의서가 없어야 양육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때 만약에 합의서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또 시효를 따져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댓글 질문 중에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알코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같은 문제로 또다시 가정에 분란을 일으켜서 모든 재산 및 모든 관리를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 배우자가 알코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재산,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한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 분할 청구를 무조건적으로 포기한다라는 약정은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산 분할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이 나중에 재판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확정적으로 재산 분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그런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이를 데리고 먼저 친정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남편이 아이를 유인해서 뺏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임시 양육 사전 처분 신청이 필수인지요? 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뭐 이분은 소송이 진행 중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혼 소송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내가 이제 친정으로 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유인해서 뺏어가면 어떻게 되나? 이걸 물으셨어요. 네. 양육권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아이의 나이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데려간 경우에 근데 사실 임시 양육자 지정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어린 나이라면 더더욱. 근데 이제 나이가 좀 큰 아이들이라면 초등학교 이상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 고학년 정도만 되어도 아이들이 본인의 의지로 엄마 아빠를 이제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따라간 거라면 사실 아이의 의지에 따라 아빠에게 갔다라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송 진행 중에 아이를 데려가면 그때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라고 하는 걸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또 아이를 돌려달라고 유아인도 청구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진행하기 전에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엄마가 일본 사람인데 한국인 남성과 협의 이혼 시 6세, 3세 아이들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이제 이분은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재판을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 국적이 일본이어서 그게 혹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문에선 협의 이혼 시에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남편분과 협의만 되신다면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어서 좀 조정이나 재판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협의 이혼은 당연히 이제 친권 양육권 이제 결정 뭐 두 분이 합의하시면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재판으로 가죠. 근데 그때 불리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시작했는데 배우자 쪽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도 재판기일에 그 심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변호사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불리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선임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혼 전 증여받은 재산과 혼인기간 3년 동안 친정에서 받은 재산이 모두 10억이 넘는데요.
남편과 이혼 시 증여 재산도 나누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은 혼인 기간이 3년이실까요? 네. 3년? 네, 3년이신 것 같아요. 예, 예. 혼인 기간 3년이다. 한 10억 정도 되는 이제 특유 재산에 해당하죠. 이제 친정에서 받거나 증여받은 거.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기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짧기도 한데, 좀 길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충분히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이런 점들도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혼인기간 3년, 약간 내가 특유재산이 많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에 수입이 많았는지 그 수입으로 내가 생활을 유지했는지 두 분 사이에 아이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3년 10억 특유재산 분할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님은 언제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 먹으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김주현 변호사는 언제 네.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나요? 저는 변호사가 되려고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법대를 지원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옆에 오시더니 주연아 너는 법대가 어울린다 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전 다른 과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법대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법 공부가 저는 정말 재밌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천직이다라고 그렇군요. 공부를 더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법조인이 되려고 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사시였으니까요. 사법시험. 사법시험을 보기로 생각을 하고 법대에 갔는데 법 과목은 나는 재밌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어쨌거나 뭐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제 변호사가 된 거죠. 네.